폼 작성 가겠습니다.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객체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폼을 작성할 때 테이블이나 쿼리를 가지고 폼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객체이다. 볼까요? 왼쪽에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회원 테이블, 성명, 전화번호,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폼 같은 경우는 폼 그룹에 오게 되면 폼 디자인, 새 폼, 폼 마법사,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기타 폼, 여러 항목, 데이터 시트, 폼 분할, 그 다음에 모달 대화 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폼을 누르게 되면 다이렉트리 이렇게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폼입니다. 그리고 폼 이름에서 회원에서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폼 보기, 이게 바로 지금 폼 보기가 되는 거고, 레이아웃 보기, 레이아웃을 보는 거고, 디자인 보기,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고 폼 이름을 회원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기. 그러면 회원 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하나 만들게요. 쿼리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를 누른 다음에 단순 쿼리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는 성명, 전화번호, 지역번호 다 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성명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있는 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쿼리를 만드는 중이에요. 다음, 그리고 마침. 그러면 여기 지금은 쿼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닫기 하고 쿼리 하나 만들었는데 회원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쿼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가지고도 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기에서 마찬가지로 폼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폼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텍스트는 폼을 만들 때 테이블이나 쿼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객체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폼을 만들 때 테이블이나 쿼리를 가지고 폼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편집, 수정이나 편집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편집 작업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체이다. 입력 폼, 출력 폼, 모니터 화면상으로 입력, 수정, 편집 이런 것들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및 수정할 경우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쿼리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보여주는 방법만 폼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디자인 들어가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더 디자인을 갖다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 가지고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명령 단추를 삽입할 수 있어요. 폼에서 디자인 개념에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법사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폼을 닫아버리는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실행하는 명령 단추 삽입 가능해요. 그리고 또 잠시 건너뛰어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정렬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액세스스럽지 않은 거죠. 여러 개의 컨트롤을 갖다가 선택해서 자동으로 정렬한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고, 사각형이라든가 선 등의 도형 컨트롤 삽입할 수 있어요. 지원됩니다. 이런 기능들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봤던 내용과 같은 겁니다.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를 만들 수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얘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또 시험 문제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폼에서 연결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를 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폼에서 연결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했다는 얘기잖아요.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인 작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시험을 떠나서라도 액세스에서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했을 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폼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을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해요. 폼 디자인 도구에서. 그래서 컨트롤의 개념은 디자인 개념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폼의 구성 요소 가겠습니다. 하이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이폼은 뭐냐면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우리가 하이폼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요. 하이폼, 서브폼이라는 거는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갖다가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폼에는 폼 바닥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머리글은 위쪽, 바닥글은 아래쪽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에요. 폼 바닥글, 폼의 요약 정보 같은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다.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거,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폼을 보는 형식에 따라서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거나 당연히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갖다가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바디예요. 그러면 지금 이 폼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 요소. 방금 전에 우리가 폼, 머리글은 위쪽 개념이고 폼, 바닥글은 아래쪽 개념이에요. 그리고 본문, 세부 구역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폼 머리글이 있고 폼의 바닥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세부 구역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폼 머리글이라는 거는 폼의 제목, 당연히 우리 제목 같은 거 위에다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글이잖아요. 맞죠? 폼의 제목이나 각 레코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를 갖다가 표시해 준다. 그리고 폼 보기에서, 단일 폼에서 상단에, 왜 상단이에요? 머리글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위쪽, 바닥은 아래쪽이에요. 상단에 매 레코드마다 표시되고, 조심하실 거, 얘는 이제 폼 보기인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폼 머리글이 첫 번째 페이지의 위쪽에 한 번만 표시돼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머리글이니까는 위쪽이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한 번만 표시돼요. 조심하시고요. 여러 번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 가겠습니다. 본문 세부구역.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의 실제 레코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 따라 화면이나 페이지에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레코드를 표시해 준다. 방금 전에 여기서 살펴봤잖아요. 이겁니다. 폼 바닥글. 바닥글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폼 보기에서는 하단에 아래쪽이니까 바닥글이니까 하단에 매 레코드마다 표시되고, 얘는 또 조심하실 게 바로 이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의 본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페이지 바닥글 전에 한번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 바닥글 전, 본문 다음, 요거 조심하시고요. 페이지 바닥글은 이제 잠시 후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잠시 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폼을 하나 열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거예요. 여기 보면 폼 머리글이 있죠. 그 다음에 폼 바닥글, 그 다음에 본문,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잖아요. 폼 머리글 여기 얘기하는 거고, 본문, 그죠? 그리고 폼 바닥글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폼 머리글이든 본문이든 세부구역이든 폼 바닥글이든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하고 페이지 바닥글은 어디 갔냐 이거죠. 얘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또 갈까요?
폼 머리글, 폼 바닥글, 그 다음에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기본적으로 머리글들은 위에 있고 바닥글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머리글이에요. 페이지 머리글. 각 페이지 위쪽에 인쇄되는 정보, 당연히 페이지 머리글이니까 각 페이지 위쪽이잖아요. 인쇄되는 정보, 제목, 날짜, 페이지 번호, 삽입 그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페이지 바닥글. 얘도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페이지 바닥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각 페이지 아래쪽, 바닥글이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인쇄하는 정보, 날짜, 페이지 번호, 삽입 그림 이런 애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바로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그래서 폼의 구성 요소에서 폼 머리글 위에 있으니까 폼 바닥글, 그리고 가운데 본문 세부구역,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할 표시 폼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폼이 표시가 되는데 나눠져서 분할돼서 표시된다. 그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분할 표시 폼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위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어주고 아래쪽에는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분할 표시 폼이에요. 그리고 분할된 화면에서 데이터를 위에는 폼 보기, 아래쪽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동시에 볼 수 있다. 같은 얘기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 가게 되면 기타 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폼 분할을 갖다가 클릭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만들기에서 만들기 탭에 방금 전에 봤듯이 폼 그룹에 기타 폼에 폼 분할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위에는 폼 보기, 아래는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폼 분할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폼의 두 보기 중 하나에서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보기에서도 동일한 필드가 선택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승원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형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뀌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선은, 지용은, 지유한 바뀌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폼의 두 보기 중 하나에서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보기에서도 동일한 필드가 당연히 선택되는 거죠. 보고 나서 이 텍스트를 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래는 지금 방금 전에 봤고 왼쪽, 오른쪽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폼 속성창에 분할 표시 폼 방향 항목을 이용해서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등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뭐 같은 얘기니까 얘도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속성창을 띄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여기입니다. 분할 표시 폼 방향.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아래쪽에, 현재는 아래쪽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데이터 시트를 위쪽에, 아래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왼쪽에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폼 보기 어느 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볼까요?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폼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또 바로 이 부분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하다. 분할 표시 폼 방향, 폼 속성에서.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방금 전에 기타 폼의 폼 분할, 그리고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기 기능이다. 방금 전에 봤고,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상호 동기화된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표시 폼이 시험 문제에서 요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폼은 보고서라든가 매크로, 모듈 등과 연결시켜서 해당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폼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여준다. 이것도 잘 나오는 텍스트예요. 폼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여준다라는 거고,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와는 달리 이벤트 설정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폼이라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걸 바운드 폼이라고 그래요. 바운드라는 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언바운드 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의 오답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컨트롤을 삽입하게 되면 탭 순서가 있거든요. 탭 순서라는 거는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 위동되는 순서인데,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지정된다. 이거는 자동 순서를 지정했을 때고, 원래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탭 순서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정해진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페이지가 아니고 첫 페이지 상단에 머리글이니까 매번, 한 번.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한 번, 첫 페이지 한 번.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는 경우 분할 표시 폼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보기에서만. 분할 표시 폼에서 폼 보기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얘는 동시에 표시되고 상호 동기화,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폼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동시에 표시되고 상호 동기화된다. 마지막으로 분할 표시 폼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컨트롤 크기 이동 다 돼요.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하다. 그래서 컨트롤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네, 폼 작성 기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